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1조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9억 2,400만 달러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018년 한국 증시에서 56억 7,600만 달러 매도 우위를 보였다가 지난해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연속 순매도가 지속돼 지난해 순매수액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고 홍콩 시위 격화 등으로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요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와 대만, 인도네시아 순으로 순매수액이 컸습니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은 따로 인가를 받지 않고도 여신 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저축은행 10곳 최고 경영자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계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 전문 출장소 설치 사후 보고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선 임원에게 물을 수 있는 연대 책임의 조건을 중과실로 한정해달라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 상품에 대한 혜택 부여, 최근 매물이 증가하는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 완화,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의 건의가 나왔습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한 첫 제재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내부 통제 운영 책임은 최고 경영자에게 있다며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DLF를 판매한 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들이 상품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금감원은 좋지 않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제재심은 오는 30일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당겨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4월부터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현대상선은 최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에서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디 얼라이언스는 독일 하팡로이드와 일본 원, 대만 양밍해운이 결성한 세계 3대 해운 동맹으로 2017년 4월부터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가입 승인에 따라 디 얼라이언스는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78개 항만에 기항해 총 33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협력 계획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디 얼라이언스는 280여 척의 고효율 컨테이너선을 모든 노선에 배치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상선은 정회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비용 구조 개선, 서비스 항로 다변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합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현지 시각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내년 중이라도 주주들이 원하면 합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또 합병이 진행되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50% 이상의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을 주로 개발 및 생산하는 셀트리온 제품의 해외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이며 셀트리온 제약은 화학합성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셀트리온 제품의 국내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한국을 찾은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 사장이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산업은행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힌드라 사장은 어제 평택 공장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사회 승인을 거쳐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을 방문해 대주주 투자 계획과 자체 경영쇄신안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지난해 말 인도를 방문해 당시 마힌드라 사장이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2,300억 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이번 주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0.4%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일부 비강남권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였지만 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25개구 전체가 지난주와 상승폭이 낮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0.18%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팔달구는 지난주 0.43%에서 금주 1.02%로 오름폭이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신분당성 예비 타당성 통과,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 호재와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드리십 계약 해지와 관련한 국제중재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드리십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미국 퍼시픽 드릴링에 있다고 판단하고 3,69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인 출입 통제소 안팎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견생명보험사인 프루덴셜 생명 매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KB금융과 대만의 푸본생명, MBK 파트너스, IMM 프라이빗 에쿼티, 한행컴퍼니 등 사모펀드 5곳이 예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 3개를 꾸리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